연말 연초 그 어느 때보다 K리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그만큼 또 K리그가 잘 되길 바라야겠고 또 2026년 K리그가 달라진 점들이 많기 때문에 K리그 소식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2026년 K리그 정말 많이 변화를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K리그2의 3개 구단 김해FC 2008, 파주 프론티어FC 그리고 용인FC가 합류하면서 기존 26개 구단에서 29개 구단 체제로 확대가 됩니다. 이거는 뭐 그 구단이 늘어난 것 자체가 이제 그 다음 시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시즌부터 이제 승격이 이제 1, 2, 3이 다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2부 리그에 바로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부 리그에 추가되는 새 구단이 생긴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구단이 많아졌는데 이제부터는 이 구단이 많아진 걸로 이제 K리그 시스템 자체를 좀 변화시키는 이번 시즌이 이제 기점이죠. 이번 시즌,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까지 뭐 한 3년 정도로 걸쳐서 이제 시스템이 변화할 예정이다. 또 이런 걸 토대로 전면 승관제로로 갈 수 있는 기틀을.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약간 양가적 감정인데 하나는 제가 이제 2002년 월드컵을 막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축구의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 팀 수가 너무 적다와 그다음에 우리는 왜 1, 2부의 승강 시스템이 없을까였어요. 네. 그걸 놓고 보면 이제 세월이 한 20년이 좀 지났죠. 우리가 이제 1, 2부고 거기에서도 팀이 29개, 거의 30개까지 됐구나. 와, 진짜 우리가 규모를 키웠네. 네. 라는 생각, 약간 긍정적인 대목 하나.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양적인 팽창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내적인, 질적인 어떤 그걸 담보하고 있느냐, 내용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걱정을 잘 메워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도시민 구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립할 수 있는 힘들이 부족한 팀들도 꽤 되거든요. 이런 팀들이 진짜 프로팀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도 뭐 이 전국에 이 K리그 팬분들이 갈 구장은 많아진 거니까 그렇죠. 뭐 새로운 구장들도 내년에 이번 시즌에 네.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폐지와 외국인 골키퍼 등록 금지 규정 폐지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폐지부터 얘기해 보자면 일단 선수 보유는 무제한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는 이제 팀이 K리그 1이건 2건 뭐 무제한으로 다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0명이건 12명이건 보유는. 하지만 우리가 경기 딱 이제 앞두고 엔트리를 등록하잖아요. 네. 그때는 등록과 출전 다 합쳐서 그러니까 경기 엔트리를 낼 때는 K리그 1은 5명까지만. K리그 2는 4명까지만 그 엔트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내가 20명을 보유하는 건 상관없어요. 외국인 선수를. 네. 근데 내가 오늘 이 경기를 뛰어야 돼. 거기 넣잖아요. 선수를. 20명을 넣을 때는 거기는 1부는 5명, 2부는 4명까지만.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도 뭐 외국인 선수를 운영할 수 있는 풀 자체는 넓어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우리가 최근에 그 광주가 알리를 만났을 때 느꼈죠. 확실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막 무제한이다 보니까 훨씬 더 외국인 선수들도 많고 당연히 퀄리티는 높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 선수들이 많아지는 건 K리그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도 긍정적인 변화다. 예전에는 이제 뭐 K리그 선수들을 또 살려야 된다. 한국 선수들을 자리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뭐 한국 선수들은 또 한국 선수대로 오는 거고 외국인 선수들은 또 외국인 선수들로 와야 경쟁이 또 되고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 무제한이 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저희 골키퍼를 그동안 외국인 골키퍼를 그렇죠, 금지했던 걸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외국인 골키퍼가 가능한데 두 개 다 같은 결이에요.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인 선수들을 너무나 많이 데려오면 국내 선수들이 죽는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경제용어로 얘기하면 보호무역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네, 자유무역보다는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뭐 그게 당시에는 약간 의미가 있을 수 있었던 게 팀수가 별로 없어. 아까 그랬잖아. 그랬네. 2002년 얘기할 때 우리 1부야 그냥 단일 리그야. 팀수도 별게 없어. 근데 거기서 외국인 선수를 다 채워버리면 지금이야 유럽도 나오르지만 그땐 유럽파도 별로 없어. 우리나라 선수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보호무역 개념에 외국인 선수의 제한을 뒀던 건데 이젠 팀 수도 엄청 늘어났어. 그렇죠. 우리가 지금 프로만 따지면 K리그 1, 2지만 3부, 4부 막 이렇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팀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공간도 많은 데다가 본질적으로는 다단화서 잘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세국 폐쇄 이렇게 보호 이래가지고 잘 된 게 별로 없어. 궁극적으로는 좀 열어서 자율 경쟁하는 게 좀 맞죠. 그러니까 골키퍼도 한 자리라고는 하지만 옛날 팀수가 적었을 때는 야, 한 자리밖에 안 되는데 그 주전을 외국인 쓰면 어떡해. 그렇네요. 신의 손, 샤리체프 너무 잘해가지고 또 그것도 있었지만 야, 이러면 안 돼. 우리 골키퍼 보호해야 돼.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지금 팀수 많거든. 네. 그리고 저걸 열어놓는다고 해서 팀수 그러면 우리 K리그 팀들이 다 외국인 선수 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 알아서 자기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합니다. 또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저는 때문에. 열어놓는 건 괜찮아요. 열어놓는. 네. 그리고 이제 또 K리그 출전 선수 명단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건 K리그 2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K리그 2 출전 선수 명단이 18명에서 20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 2에 대한 문제식은 저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K리그 2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뭐 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던 거야. 아, 우리 K리그 2는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뭐 TV 중계권료, 관중 수입이 물론 수원삼성처럼 엄청난 팬들이 많이 오면 모르겠지만 다른 팀들 쉽지 않거든. 야, 그러면 우리는 좋은 선수를 뽑아서 K리그 1이나 다른 팀으로 한번 팔자. 이게 또 하나의 자기네 수입의 하나의 수입원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좀 자꾸 이렇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명단을 좀 늘려주자. 그게 국내건 외국인 선수건. 그래서 이번에 좀 늘린 겁니다. 그런 점도 있군요. 전 뭐 경기 체력적인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셀링 클럽으로 갈 수 있는 네. 이런 확대도 이뤄집니다. 그리고 아마 이 변화가 또 22세 의무 출전제도 완화 변화도 이뤄지게 되는데 일단 K리그 1은 상당히 완화가 돼서 사실상 의무 출전 제도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있는 봐야 거죠. 돼요. 그렇죠. 예, 없다고 봐야 되고 이제 이게 또 그 만들 때는 또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약간의 또 불만이 있었죠. 그 맞아요. 22세 이하 출전 선수를 무조건 또 내보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선수를 출전을 시켜야 또 구단에서는 교체 카드 또 활용하니까 내보냈다가 10분 만에 빼고 그런 것들 그게 사실 경기의 퀄리티를 저하시킨다는 이제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또 맞춰서 변경을 하게 됐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약간 대학 축구나 이쪽에서 요구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22세 이하 출전을 의무화시키니까 네. 이 선수들이 대학에서 너무 일찍 프로를 가버린다는 거야. 그럼 대학 축구 어떻게 하냐? 우리 죽는다. 이 요구가 많았어. 그런 또 이유도 있군요. 그래서 비하인드에. K리그 1은 출전 의무는 없애고 하지만 전체 엔트리에는 뭐 한두 명 넣자. 그렇죠. 요거까지 한 거고 K리그 2는 하지만 지금 이게 K리그 1처럼 일단은 유지. K리그 1처럼 유지. 원처럼.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좀 절충을 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 22세 선수들이 대학교에 있는 것보다 프로 오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네. 뭐 대학 축구 이제 뭐 밖으로도 많지만 어쨌든 선수들은 프로 무대에 와서 잘하는 선수들이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양민혁 괜히 태어난 게 아니라 22세 출전 그 규정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양민혁, 뭐 양현준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어린 선수들이 기회를 받아서 프로 무대에 통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사실은 이런 22세 이하 출전 규정이 없었다면 기회를 못 받았을 수 있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절충을 해서 대학 축구도 대학 축구대로 뭐 살리고 K리그에 올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은 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번 이 완화는 뭐 옳은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수정해가는 방향이다. 수정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 하나만 갖고 그거는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이 하는 형태를 가는 건 좋죠. 일본이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이 네. 보면은 그 대학 선수들과 준프로 계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대학 선수인데 경기 있을 때만 불러서 네. 경기할 수 있는 거. 이러면 서로가 약간 상생할 수 있거든요. 네. 요 제도는 사실 아예 뭐 프로로 오거나 아니면 대학이 남거나 너무 양당 간의 결정을 하게끔 둬버리는 제도예요. 네. 사실 생각해봐요. 현재 우리가 과거의 의미로 대학 축구는 계속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전에 대학 축구가 왜 강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가장 컸던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프로로 가는 중간의 과정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 전반이 갖고 있는 학력, 졸업장에 대한 게 있었어요. 야, 네가 나중에 프로로 성공 못 하더라도 야, 대학 졸업장 하나 있어야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갔다고. 네. 근데 요즘 그런 생각 안 해. 선수들 별로 생각 안 해요. 선수들 굳이 굳이 뭐 내가 프로가 성공하면 되지. 이런 시대가 달라지면서 지금 대학 축구 자체가 되게 좀 어려운 그리고 약간 중간에 껴버린 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학 축구는 대학 축구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지 시스템 하나로 바뀌지는 않는다. 네. 또 이런 22세 이하 제도도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천 상무의 연고지 계약 만료와 27시즌 K리그 팀 확대와 맞물리면서 승격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K리그2에서 K리그1으로 최대 4팀까지 승격이 가능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K리그2 팬들한테는 가장 또 기쁜 소식이자 큰 소식이 아닐까. 승격할 수 있는 네. 팀이 많아진 거죠. 일단은 뭐 이제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김천 상무가 꼴찌를 하냐 안 하냐가 그 경우의 수예요. 네. 만약 꼴찌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뭐냐면 이번 시즌 이후에 그 다음 시즌에는 K리그1이 14개의 팀이 돼야 됩니다. 그치. 그게 일단 기본 전제예요. 14개의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김천 상무가 꼴등을 해요. 그러면 김천 상무만 빠지면 되잖아요. 어차피 해체 재창단이니까. 그렇죠. 하나가 영구직 계약을 그쵸. 해지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하나만 빠지면 그러면 밑에 있는 팀들이 3팀이 올라가면 14개가 맞춰지죠. 네. 그러면 K리그2에서 상위 2팀 다이렉트 3, 4, 5, 6 중에 플레이오프에서 한 팀. 아. 그래서 14개를 맞추겠다. 네. 근데 만약 김천 상무가 꼴등을 안 해. 안 할 확률이 높죠, 사실.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안 하면 그러면 어차피 김천 상무는 그 다음 시즌에 K리그를 못 오니까 네. 한 슬롯이 비는 거죠. 플러스 꼴등을 하는 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러면 이제 4팀이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2팀이 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K리그2에서 2팀이 다이렉트로 올라오고 그리고 3, 4, 5, 6 중에서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한 팀 다이렉트. 아. 이제는. 그리고 하나가 밀려서 준우승한 팀은 꼴등한 팀하고 승강 플레이오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14개 팀을 만들겠다. 네. 1부 리그 팀의 숫자를 늘려야 이것도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1부 리그를 늘려야 아무래도 투자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K리그 1의 공통된 이제 그 감독들의 얘기가 그 12개 팀인데 3팀이 강등권에 있으니까 수비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이런 거였어요. 좀 늘리긴 해야 돼. 소극적으로 경기를 K리그1을. 한다. 그래서 경기를 이제 팀을 늘리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K리그2에 있는 팀들이 어쨌든 뭐 간단하게 하면 최대 4팀까지 그쵸. 올라올 수 있고 기본 3팀은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번이 적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조일 감독의 수원 삼성이나 혹은 지금 미끄러졌던 뭐 대구나 이런 데들이 이번엔 올라와야 된다. 다른 바로 팀들도 올라야 된다. 이번엔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거죠. K리그2가 역대 제일 재밌을 것 같은 시즌인데요, 진짜? 맞아요. 이번 시즌은? 그렇죠. 네. 뭐 많은 그 특히나 수원뿐만 아니라 저 대구도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수원 FC도 있지만 어쨌든 팬덤이 좀 탄탄한 팀들이 내려왔다. 지난 시즌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K리그 2가 지난 시즌이 가장 화제였어요. 인천하고 수원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팀들이 내려와 버리니까 흥행이 되고 있다. 네. K리그2도 한번 재밌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니컬 디렉터 보유가 의무화됐습니다. 일단 테크니컬 디렉터가 정확히 뭐 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보직인가요? 이걸 우리에서 번역하긴 좀 어려워요. 뭐 단장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냥 디렉터라고 많이 그냥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저 디렉터가 있잖아요. 네. 쩐주가 있어. CEO 구단을 경제적 이렇게 운영을 하는 말 그대로 사장이 있고 네. 감독이 있어요. 이 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돈을 굴리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재정을 중심으로 한 경영을 하는 총책임자고 감독은 선수단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선수를 영입을 하거나 선수단을 정비할 때 감독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 좀 돈 좀 써줘요. 우리 선수 좀 필요하단 말이다 이럴 거고 위에는 어때요 사장은? 돈 좀 아껴. 좀 아껴라 야. 우리 뭐 땅파 장사하냐? 네. 이러니까 이제 두 충돌을 하잖아. 그래서 그 사이에 뭐를 디렉터를 넣는 겁니다. 디렉터를 놔서 조율해. 야, 네가 또 이 경영에 대한 돈에 대한 흐름도 좀 고민하고 하지만 현장도 좀 알고 네. 이런 사람을 넣어서 선수단의 영입을 전체로 총괄하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을 두는 겁니다. 감독 얘기도 듣고 사장 얘기도 듣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선수단의 인아웃 보강 책임자.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감독이나 또 위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그동안은 네. 사실 이제 좀 막 전문화돼 있지 않다. 예전에 이 디렉터가 없는 게 맨유도 그랬잖아. 그렇죠. 뭐 디렉터. 네. 그래가지고 맨유도 야 이거 디렉터 없이 어떻게 되냐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이게 일상화돼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예 보유를 의무화한 거죠. 뭐 구단 운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의무화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그 K리그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 의무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디렉터의 역할을 사실 지금 당장 이게 막 앉는 분들 있잖아요. 디렉터의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 네. 모르니까 아직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그쵸. 밥그릇 하나 챙기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냉정하게 말하면. 왜냐면 이게 수원도 예를 들어 수원을 생각해 보면 네.
수원의 보드진 중심의 운영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팬들이 싫어하는 그 5명이 있어요. 이름은 다 아실 테지만. 오적인가요? 오적이라고 있어요. 오적. 수원 오적. 수원 오적 딱 5명이에요. 네. 오적이 있다가 네. 강등까지 시키니까 아. 5명이 다 나갔어요. 한 번에 나간 건 아니고 뭐 어디로 바뀌고 그랬어요. 망명을 갔구나. 하여튼 거기서 권한이 빠졌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위주로 어쨌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 축구에 대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도 잘 못하니까 이 전문성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는 우리가 그 수원이 이정효 감독에게 정권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감독도 있고 그 구단을 어쨌든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그 직책이 K리그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K리그도 발맞춰서 나가야 될 시점이긴 하다. 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쵸, 이런- 그쵸. 예. 네. 또 테크니컬 디렉터 의무화가 시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주요하게 바뀐 점인데 구단 임금 체불 시 선수 계약 해지 조항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지난 시즌 충남 아산 이 프로축구단 문제 때문에 생긴 또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그냥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규정이라고 할까? 저 조항 자체를 손본 건데 옛날에 3개월을 돈을 못 주잖아 선수단에게. 네. 그러면 그냥 선수가 그냥 자동 계약 해지. 그래서 그냥 선수가 먼저. FA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통보하는 걸 만들자. 2달 정도 돈을 안 줘. 네. 그러면 뭐 통보를 해서 뭐 15일 정도인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구단의 입장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 그러니까 조금은 더 구체화시킨 겁니다. 우리 일반 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복잡해서 몰라도 이건 그냥 저기 선수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네. 우리 바뀌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2026 시즌 올해 이 새롭게 시작할 시즌에 바뀐 점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이렇게 K리그가 연말 연초에 뭐 해외 축구 국가대표보다 관심이 많았던 기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K리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진짜 K리그 한번 다시 부흥기를 이끌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좀 매우 진지하게 그런 고민을 좀 해요. 이번 시즌 2026년이야말로 K리그를 제대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원년으로 좀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이제 축구 쪽에서 한 25년 정도 있었어요. 일을 했는데 사실 좀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K리그는 발광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발광체라기보다는 약간 반사체에 가까웠죠. 어떤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네. 그러니까 K리그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K리그가 막 불이 붙었던 제 기억이 있어요. 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다음. 그때는 예를 들면 뭐 김남일 보러 간다. 네. 누구 보러 간다. 2002년 월드컵 스타를 보러 간다고 해서 경기장이 연일 매진이었습니다. 뭐 대박이었어요 그때는. 훈련장 뭐 아니면 숙소 이런데 진짜 가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정말 어마어마한 열기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되게 K리그가 막 불이 붙었던 거 물론 한 팀 중심이었지만 박주영. FC 신드롬 서울에. 불었을 때. 네. 그때 박주영 선수 보려고 박주영 선수 개인으로만 막 엄청나게 몰려다녔던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고종수, 안정환, 이동국 그 트로이카. 엄청 이 트로이카가 뛸 때 그때도 엄청난 바람이 좀 불었었죠. 네. 근데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슈가 뻥 터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월드컵에 후광을 좀 입거나 대표팀의 국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반사체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발적으로 이 빛을 낸 것이 아니라 자가 발전의 느낌보다는 뭔가 어떤 이슈가 생겨서 그거 갖고 이제 밀고 나가는 한 네. 사람이나 아니면 대표팀이나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이 현상들을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종효 감독의 수원 삼성이 더 불을 지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최 근래부터 K리그는 국가대표팀하고 상관없이 가고 있습니다.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국가대표팀하고 걔를 같이 갔었어요 항상. 비례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반비례 이것도 아니야. 그냥 상관없어. 대표팀은 뭐 대표팀은 알아서 가는 거고 K리그는 K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도 놓고 보면 새로운 시즌도 우리가 지금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천 승격을 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네. 그죠? 그렇죠. 부천이라고 하는 K리그의 그 상징성, 뭐 헤르메스로 대표되는 어떤 역사성 이런 것보다 부천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또 서사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대박이겠어요.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울산 어떻게 되는 거야?
새 시즌에 울산 어떻게 될 거야? 야 울산 다시 올라오는 거야? 야 전북이 오늘 정종용 감독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정종용 감독? 나 뭐라고 너무 했어? 재밌는 거야. 이런 거야. 아 사실 포획 감독이 홍정호 선수에 대해서 수비적으로 이 팀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끌어올렸다고 그래서 너 너무 궁금해서 네. 홍정호 선수에게 그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홍정호가 팀이 없네요.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 아 오늘 얼마나 재밌어. 홍정호 팀이 없다는 거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얘기한 건데 아 그러면 전북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우승팀이 감독이 떠나고 주선들이 다 빠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대전 막 하나은행 막 투자? 그 위에 있는 그 회장님이 막 축구 막 이래가지고 막 돈 쓴대. 네. 이번에도 막 난리야. 막 엄원상이 막 루빅손에 막 돈 말도 안 되겠어요. 우승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막. 응?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지금 수원 삼성 그쵸.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나? 야 서울은 도대체 뭐야? 막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여러 가지 모아지면서 봐봐요. 저 주위에서 진짜 평상시에 축구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유럽이나 국가대표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맞아요. 야 K리그 어떻게 뭐야? 막. 진짜. 야 수원 삼성은 왜 내려간 거야? 아니면 야 서울은 뭐 어떻게 다 이 김기동 감독 뭐 문제 있는 거야? 뭐 이런 걸 물어봐. 뭐 이래 빈도가 높아졌어. 그래서 이 기회를 진짜 이제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나 이렇게 우리 팬들이 막 으쌰으쌰 하잖아. 우리가 잘 받아들여. 생산자들 있잖아. 네. 뭐 연맹, 뭐 구단, 선수단 이런 데가 진짜 잘 고민해 잡아야 된다. 이게 진짜 놓치면 안 된다. 뭐 페노님도 이 오랜 네. K리그와 K리그2 팬의 입장에서 이번 시즌이 좀 적기고 뭐 다르다라고 보시나요? 팬의 이제 입장에서도? 그 K리그 팀들이 노력을 계속 많이 했어갖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죠. 지난 시즌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시즌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지만 사실 거의 한 9할은 이정효입니다. 맞아, 그거 맞아. 그리고 아직 K리그를 이제 우리야 막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 미쳤다 이러는데 밖에서는 몰라요. 사실은 냉정하게 네.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팬들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건 이제 아무래도 뭐 요즘에 뭐 컨텐츠 소비가 이제 좀 마니악해지다 보니까 K리그를 좋아하는 이제 그 아주 단단한 팬덤이 조금씩 더 이제 단단해지면서 좀 트렌드에 맞게 네. K리그 이제 구단들도 마케팅도 많이 하고 컨텐츠도 생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팬들이 좀 생기는 게 속도가 좀 붙었어요. 아. 그게 이제 좀 긍정적인 느껴져. 네. 그게 몸으로 SNS 느껴질 활용하고, 정도야. SNS 활용도 많이 하고 젊은 팬들도 좀 이제 뭐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나만 하는 선수, 나만 하는 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단단한 팬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좋다. 네. K리그는 아직. 페노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받아서 난 그래서 이정현 감독의 수원 삼성이 올 시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결. 그러니까 이런 감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 그러면 계속 꿈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정효들이. 네. 우리 사회의 이정효, K리그의 이정효, 한국 축구판의 이정효와 같은 사람들. 또 다른 이정효가 계속 꿈을 꿔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정효를 응원하냐 안 하냐하고 좀 다른 결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오케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네.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불이 붙었잖아. 불이 막 붙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동의하는 게 어쨌든 거기에 가장 큰 불덩어리는 이정효의 손상이야. 맞잖아. 네. 아, 사람들이 또 막 관심 갖는다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시즌 초에 딱 했어. 한 5경기 안 돼. 아. 그러면 에이 별거 이런단 말이야.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럴 수 있지. 아이 기다려야지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건 또 대중적인 관심도 다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 돼야 돼. 이 센세이션이 딱 초반에 싹 끌어줘야.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원 삼성이라는 팀을 응원하지 않냐고 좀 다른 결이라고요. 네. 아까 이정효를 응원하지 않는 건 다른 결인 것처럼 K리그 전체를 놓고 보면 어쨌든 좀 불이 붙었을 때는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올라가지고 막 그랬을 때 불이 타면 그럼 뭐야 된단 말이야.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를 뛸 때 우리끼리 했던 말 박지성 효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였냐면 처음에 당연히 2005년 맞죠? 그렇죠. 맨유를 딱 갔어. 사람들이 당연히 박지성 보지 처음에. 신기하지. 네. 처음에 박지성 막 보다가 맨유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죠. 와 눈이 뭐야. 반니스텔로이 뭐야. 막 하잖아. 그러다가 첼시랑 붙었어. 뭐야 드록바는 또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리버풀 봤더니 제라드 뭐야. 그러니까 점점 이게 커져갔거든. 네. 그래서 지금 뭐 다 팬들이 많아진 거잖아 모든 팀들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게 어떤 계기라는 게 필요하죠.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올 시즌 이정효의 수원 삼성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빵 터진 다음에야 뭐 모든 팬들 우리 지금 팬들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 더 커지니까 좀 크게
보는 의미로는 그런 의미는 이종효의 수원 삼성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 나갔으면 좋겠다. 네. 전 다 모든 팀들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는 수원이라서 전 수원을 좋아하니까 수원 응원하는 거지. 이종호 감독 실패할 수도 있고. 네. 다 잘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이제 위아더월드로 간다고? 대구도 잘하고 수원 FC도 잘하고. 저도 우리 K리그 모든 구단의 팬분들 그리고 K리그 구단들 모두 또 멋진 시즌 보내길 바라겠고 우리 다이스레로 2026 시즌 K리그 열심히 팔로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래.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